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드디어 마지막 마지막 날이에요. 어, 참 이제 제가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어떤 걸 느꼈냐면 참 이제 대단하다는 생각이 스스로 조금 드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과 저가 함께 뭐가 대단했냐면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잖아요. 시작했다는 게 대단한 것 같아요. 여기까지 왔다가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시작했지? 근데 우리가 어떻게 시작했냐면요. 몰라서 시작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몰라서 시작했어요. 여러분도 저도. 그런데 우리가 쇄신을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매일 아침 주말을 빼고 30분씩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 우리 마음속에서 저는 쇄신이 일어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계속할 수 있었고 계속 하다 보니 그 시작할 때는 사실 이렇게까지 될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변수들은 항상 생기는 거니까 우리가 뭘 일을 시작할 때 그 일보다는 변수가 훨씬 크거든요. 내가 가려고 했던 목적지가 뭐 1km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뭐 당연히 된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는 일이라도 변수가 90% 이상 생기는 게 일이잖아요. 인생이잖아요. 삶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도 이걸 시작할 때 뭐 발표했고 그렇게 얘기했고 그냥 뭐 이렇게 시작은 했지만 뭐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뭐 일주일 만에 끝날 수도 있고 한 달 만에 끝날 수도 있고 그쵸? 굉장히 많이 내가 정말 끝을 낼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 자체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 책을 이 진짜 누가 이 뭐로 씁니까? 이 뭐로 쓰 이거 베개로 쓰잖아요. 베개로. 남들 다 베개로 쓰는 이 책을 여러분 우리가 드디어 끝내는 오늘이 왔다는 것은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좀 부족하고 어설프고, 그쵸? 여러분 스스로를 믿지 못하고, 그렇잖아요. 저도 제 스스로 이거 시작할 때 믿지 못했거든요. 근데 그랬든 어쨌든 시작하는 것이 무조건 남는 거다. 이런 생각도 저는 이제 아침에 조금 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466페이지 쇄신의 균형, 쇄신의 균형. 음, 우리가 이 쇄신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에게도 우리가 네 가지 측면의 쇄신을 이제 배웠잖아요. 개인에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똑같이 그 조직에도 적용할 수 있다. 네 가지 쇄신에 대해서. 그래서 이 쇄신의 균형이 이루어졌을 때 뭐가 된다? 오늘 진도가 나가 나선형. 이 나선형이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뭐만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네 가지 쇄신을 하는 거예요. 네 가지 쇄신이라고 하는 측면을 계속해서 반복하면 우리는 포커스는 혹은 행동은 동일한 것을 하지만 어떻게 된다? 나선형으로 계속 성장해 나가고 이 영향력이 계속 파장을 키우면서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의 변화는 없지만 그 포커스에 대한 어떤 변화는 없지만 내 개인의 영향력이 원이 어떻게 된다? 굉장히 커진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세븐헤빗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의 기본 안에서 네 가지 쇄신을 하는 건데 그 세 가지가 뭐냐면 반드시 내면에서 출발하셔야 돼요. 내가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나가는 거라고. 밖에서부터 저거 너무 괜찮으니까 내가 그렇게 돼야지가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충분한 이해와 설득과 개념이 잡혀서 내가 안에서부터 내면에서부터 밖으로 나가는 거죠. 우리 계속 공부했잖아요. 그죠? 이제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두 번째는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세 번째가 뭐냐면 이거잖아요. 생각이 안 나노. 생각나면 얘기할게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어쨌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 영향력의 원 배웠죠. 영향력의 원.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처음에 네 가지 쇄신을 할 때는 네 가지 측면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하지만 그것이 반복됐을 때는 내 영향력의 원이 굉장히 커진다. 우리가 인간은 본성입니다. 영향력을 미치고 싶어 하는. 그 본능이에요, 본능. 그게 있는데, 그것을 내가, 나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영향력의 원만, 취하려고 하는 것이. 그건 결국 관심의 원이 되는 거죠. 그죠? 나는 그만큼의 영향이 없어. 안 돼. 근데 나는 저 상대에게 영향을 미치고 싶어. 그죠? 내 말이면, 내가 하자고 하면, 뭐, 이렇게 했을 때 누군가가
동의를 하고 팔팔 이렇게 따라와주고 함께 해주기를 누구나 다 원한다고요. 본능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 영향력 요원이 너무 작아. 그런데 그걸 하고 싶어, 마음은. 그러면 그거는 영향력 요원이 아니라 관심의 요원, 내 영역 밖의 일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나선형 성장을, 그죠? 네 가지 차원에서 쇄신을 계속해서 나선형 성장이 된다는 것은 나의 영향력의 원이 엄청 커지는 것이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데? 라고 얘기하면 우리의 삶이 한 번뿐이기 때문이에요. 한 번뿐인 삶이고 그 삶이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삶이라고 하는 시간, 나에게 주어진, 내가 사람으로 태어난 거, 그리고 나에게 시간이라고 하는 툴이 있는 거, 그리고 나 자신의 변화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의지,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 거,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한 번뿐인 삶을 진짜 이쁘게 가꿀 수 있다. 그래서 그 말 있잖아요.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흔적을 남겨야 됩니까? 뭘 남겨야 됩니까, 도대체? 그렇죠? 그런 것에 우리가 그 말이 그냥 말로 써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능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그 본능에 어떻게 보면 충실한 거라고 할 수 있죠.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그래서 이 쇄신의 균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실천하고 실현해낼 수 있다면 이런 느낌인 거죠. 굉장히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어떤 사람이 되는 거죠. 한때 말고. 내가 20대 때, 내가 30대 때, 뭐도 잡았어. 날아가는 새도 잡았어. 이런 게 아니라 그것이 계속 이어진 삶. 계속 이어진 삶. 그래서 이게 우리가 뭐 대표적으로 김영석 교수님, 백세 교수님 아시죠? 백세가 넘으셨어요, 지금은. 석자 교수님. 그런 분들 보시면 어떻게 이, 이, 저도 어디 강의 가면요. 혹시나 말하다가 이렇게 순간 다 까먹거든요. 그래서 맥락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 종이 이렇게 써가지고 들고 있습니다. 안 본다 하더라도. 근데 그 백세 교수님은요, 지금도 강의하죠? 없어요, 이게. 어? 근데 맥락이 정확해요, 보면. 본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 쇄신하고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우리가 백세 교수님, 어,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 삶에 대한 굉장히 많은 지혜들을 영향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된다. 한때가 아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한때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있어요. 그 한때는. 그래서 누구나 누구에게나 그게 특별한 게 아니고 네가 잘나서가 아니고 혹은 네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있는 한때를 가지고 평생을 우려먹는 게 아니라 나는 그 한때가 계속 이어지는 지속적인 어떤 삶을 사는 사람. 그게 우리가 인간으로서 소중한 삶을 부여받았기 때문이다. 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467페이지. 쇄신의 균형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균형이죠, 균형. 시소라고 생각해 보세요, 균형.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오직 경제적인 측면을 추구하는, 그래서 영리만 추구하는 조직, 개인 또는 조직은 어떻게 되더라? 부서 간의 경쟁, 방어적이고 보호적인 의사소통, 정치 공작, 배후 조종 등의 현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정반대로 어, 조직의 목적이 전적으로 사회 감정적 차원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 경우 얘는 생존 능력이 상실되더라는 거예요. 생존 능력이 상실되더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랬죠. 경쟁은 너무너무 좋은 말이에요. 반드시 필요해요. 근데 그것을 거꾸로 썼을 때 문제가 되는 거죠. 어떻게 써야 된다? 경쟁은 어제의 나와 하는 거고 우리가 타인과는 뭐 하는 거다? 시너지를 내든 승승을 하는 것인데 이걸 거꾸로 쓰면 타인과 경쟁하고 거꾸로 하고 보세요. 타인과 맨날 첫날 경쟁해. 타인과 이겨야 되고 막 경쟁해. 그리고 개인은 어떻게 한다고요? 승승을 생각해. 예를 들어. 그러면 그거는 개인의 승승이 아니라 승패겠죠. 나는 이기고 너는 지는. 나는 승승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승패. 그래서 패패가 돼버리죠. 패패가. 그래서 다 아니다는 거예요. 반드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468페이지. 네 가지 차원 모두를 개발하고
쇄신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느 한 개 말고 네 가지를 다 아주 균형 있게 시소를 왔다 갔다 계속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걸 한마디로 전사적 품질 운동, 이 이제 이해돼요? 전사적 품질 운동. 일본이 엄청 발전했던 가장 큰 이유가 전사적 품질 운동 때문이죠. 그러니까 제품 기능 혹은 서비스가 아니라 제품 기능도 좋고 서비스도 좋은 거. 전사적. 어떤 물건이 나왔다면 고객 손에 이렇게 다 건네졌다면 품질만 우수하고 혹은 품질은 떨어지지만 서비스는 열나 좋고가 아니라 품질도 좋고 서비스도 좋고 토탈 서비스 쉽게 얘기하면 모든 것을 만족시키는 균형. 우리는 전자회사니까 기능만 열나 좋으면 되지 않아?가 아니라 전자회사지만 호텔과 같은 서비스를 함께 주는 전체를 함께 아우르는 균형이 갖추어져 있는 이런 거죠. 그게 전사적 품질 운동이에요. 이것으로 일본이 엄청 기하급수적으로 성장을 했죠. 이 개념을 베이스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엄청나게 잘 돼 있는, 잘 되는, 뭐, 가게나 이런 데 가보면 이걸 굉장히 느낄 수 있죠. 이런 거 있잖아요. 음식 맛은 열나 좋아. 음식 맛은 열나 좋아. 근데 열나 불친절해. 왜? 자기도 힘들 거 아니에요. 그 많은 음식을 뭐 하고 이렇게 하기가. 그쵸? 근데 그런 음식들이 계속 성장하긴 어려워. 근데 이 집은 막 음식 맛은 별로야. 근데 서비스가 너무 좋아. 그것도 오래 간다, 오래 가지 못한다? 오래 가지 못하죠. 근데 음식도 너무 맛있고, 너무, 이 음식점이니까 너무 청결하고, 그것도 서비스 중에 하나죠. 음식 맛도 너무 좋고, 재료도 항상 신선하고, 거기에 청결하고, 거기에 서비스까지 좋아. 그러면 그거는 불멸이 되는 거죠. 불멸. 그것을 계속 지켜나가는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런 가게? 있잖아요. 있어요. 네, 그렇게 돼야 된다.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다. 자, 468페이지. 쇄신의 시너지 효과. 이거는 이제 탑 오브 탑인 거죠. 쇄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 굉장히 의식으로 봤을 때는 높은 단계예요. 우리가 의식으로, 그러니까 쇄신하는 사람.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뭐라 했어요? 숙고하는 삶을 살아라. 이 쇄신이죠. 너 자신을 알라고도 얘기했지만 숙고하는 삶을 살아라고 했어요. 소크라테스가 그 옛날에 이게 뭐예요? 쇄신하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어제를 생각해보고 오늘을 살아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오늘 나는 새날을 선물 받았지만 어제라고 하는 거울을 비춰서 살면 쇄신하게 되죠. 좀 더 나아지게 되죠. 내가 요때 요렇게밖에 못했네? 그러니까 인지되니까 그 요걸 좀 더 잘해봐야지라고 하는 거울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쇄신에 또 시너지가 부여되면 어떻게 될까요? 탑 오브 탑이 온리 원이 되는 거죠.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여러분 자신이 되는 겁니다. 정말로. 그래서 한번 보자는 거죠. 균형적 쇄신은 최적의 시너지 효과를 낸다. 그러니까 이 책의 정말 마지막에 주는 이제 모든 것을 우리가 소화시켰을 때 마지막에 여러분에게 스티브 코비가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쇄신의 시너지죠. 쇄신이라고 하는 것의 시너지. 7가지 습관의 시너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7가지. 왜냐하면 이 4가지 쇄신을 실행하는 것이 7가지 습관을 실행하는 것과 동일하거든요. 자, 보시면. 자, 그래서 신체적 건강은 도미노예요. 나는 신체적 건강을 쇄신했을 뿐인데 그게 정신 건강에 영향을 주고 그죠? 그것은 또다시 도미노로 영적 능력을 영향을 주고 그것은 또다시 사회 감정적 능력으로 도미노를 주고 계속 이게 시너지라는 거죠. 계속 그래서 처음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운동을 시작했을 뿐이지만 그게 나중에는 어마무시한 큰 도미노도 무너뜨리는 절대 나로서는 처음부터 그 도미노 큰 어떤 미션을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인데 소화시킬 수 없는 사람인데 작은 것을 계속 넘기다 보니 그게 걔한테 영향을 미치고 걔가 또 더 큰 애한테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해내는 사람. 그게 어색하지 않은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진짜 우리가 아메이 비즈니스로 본다면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처음에 사업을 이렇게 딱 봤을 때 다이아몬드 그 별거 아니네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6명 꼴랑 그거 갖고 뭐 그거 있고 이렇게
뭣도 모르고 가는 얘기고. 그 진짜 뭣도 모르고 가는 얘기고. 내가, 어, 텐코아라고 하는 것으로 날마다 쇄신하면 내 스스로 느껴져요. 음, 그런 느낌이 중요한 거죠. 아무것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거 별로 어려울 것 같지 않은데 나는 할 수 있을 그 근자감이잖아요. 그것도 물론 중요하죠. 자존감 같은 거니까. 그런데 진짜로 중요한 감정은 뭐냐면, 아, 내가 이렇게 해 나가면 다이아몬드가 될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성취의 개념이 아니라 이게 지나가는 느낌. 어, 내가 이렇게 해 나가기 때문에 이게 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감정이 내 내부로부터 나오면, 그죠? 대박인 거죠. 그렇게 됩니다. 저는 그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처음에는 정말 손을 뻗어 너무 가지고 싶은 핀인데 그렇게 가져지지 않는, 그래서 늘 쓴맛을 느끼는 그런 거였는데, 제가 마지막에 사파이어에서 다이아몬드 도전할 때에는 그냥 이대로 해 나가면, 그러니까 이대로 쇄신하는 거죠.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쇄신입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해 나가면 다이아몬드가 되겠구나라는 감정이 내 속에서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어. 이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쇄신하지 않으면 어떤 느낌이에요? 이래가 되겠나? 이런 느낌 받을 때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누가 뭐라 하는 게 아니야. 근데 내 스스로 이래가 되겠나? 이런 느낌 받을 때 있어요. 그런데 똑같이 있잖아요. 이러니까 되지. 이러니까, 내 마음에 이러니까 되지. 라는 감정도 있습니다. 그 감정을 느끼셔야 돼요. 쇄신하면 그게 되는 거예요. 쇄신하면. 내가 볼륨이 예를 들어 6천만 PB가 돼야 다이아몬드니까, 볼륨이 막 5,800만까지 가면 느끼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그냥 내가 내 속에서 느껴질 때가 있어요. 어, 다이아몬드 그거 당연한 거야. 더블? 이럴 때, 그 쇄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7가지 습관은 이들 4가지 차원의 사이에서 최적의 시너지 효과를 낸다. 그래서 우리가 7가지를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로 실천하려고 애를 쓰는 것 자체가 4가지 차원의 쇄신을 하는 것이고, 4가지 차원의 쇄신을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7가지 습관을 실천하려고 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자, 이제 왜 그게 동일한가 보면, 468페이지 맨 밑에 우리가 더욱 주도적일수록, 습관 1이죠. 내가 굉장히 주도적일수록 개인적 리더십이 발휘가 되는 거예요. 내가 굉장히 주도적이야. 내 사명이 그냥 예를 들면 나는 이런 삶을 살 거야 라는 사명, 주도가 있고, 내가 그렇게 살 거야잖아요. 누가 그렇게 살아라가 아니에요. 왜 주도성인지 알겠어요? 어, 그게 내 내면에서 나왔다고. 그러니까 엄마가 착하게 살아야 된다가 아니고, 난 착하게 살 거야. 음. 난 착하게 살아서 내가 착하게 살 거라고 내 스스로 주도성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계획했다고 해야 되나? 내 삶을 모델을 짰다 해야 되나? 뭔가 다 그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 이 끝이라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 거야가 되기 때문에 끝이 나오는 거죠. 타인이 나에게 이런 삶을 살아라고 한다면 끝이 보일까 안 보일까? 습관 2가 없지. 내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습관 1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 살 거야 라고 하는 것에 생명을 불어넣는 거. 그게 나는, 그러니까 게 굉장히 중요한 말로 나왔잖아요. 음, 세상의 눈. 사람들이 저렇게 사는 게 굉장히 잘 사는 걸로 얘기하는 거.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좋은 옷 입고 명품에 뭐 이런 거. 뭐 어느 대학에 스펙에 어? 그런 것으로 내가 그렇게 살 거야라고 하는 그림을 그리면 끝이 보인다,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다. 우리가 이게 습관 1에서 했던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난 이렇게 살 거야. 나의 가치에 따라서 난 이렇게 살 거야. 라고 한 사람은 당연히 습관이 끝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개인적 리더십과
관리. 그러니까 소중한 것이 또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고 소중한 것을 내가 실현하니까 개인적인 관리가 된다인 거예요. 굉장히 안정적으로 되고 의존해서 독립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자기 생활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타인과 나는 간격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주도성이라고 난 이렇게 살 거야. 난 이렇게 될 거야. 가 타인에 의해서 혹은 세상에 의해서 내 소명이 만들어진 사람과 나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람은 그 이제 흔들리는 바람 뿌리가 완전히 다른. 그게 그림은 똑같은 그림일지라 하더라도 뿌리가 완전히 다른 거죠. 지속력이 다를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니까 제2사분면에 속하는 쇄신활동을 더 많이 수행할 수 있다. 습관 7 되는 거죠. 습관 7이 되는 거죠. 쇄신이 되는 거죠. 자, 먼저 상대방을 이해하고자 노력할수록 습관 5. 내가 먼저 누군가를 내가 먼저 듣고 나중에 얘기하고 노력할수록 상대방과 함께 승리하는 시너지적 해결책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 습관 4, 6. 이 승승과 시너지가 나왔죠? 자, 그러면 독립성을 가져오는 습관들을 개발할수록 1, 2, 3. 아까 1, 2, 3을 개발할수록 상호의존적 상황에서 좀 더 효과적이 4, 5, 6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또 계속 쇄신, 도미노 현상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469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신체적 차원을 쇄신한다는 것은 신체적, 이제 보세요. 이게 습관 1, 2, 3, 4, 5, 6, 7이 나왔죠, 지금? 자, 신체적 차원을 쇄신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1이다, 습관 1이다는 거예요. 왜? 남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극에 대해 우리 자신이 주체가 되어 반응하는 거. 내가 자극과 반응 사이에 그 반응을 할 건데 그 반응을 즉각적인 반응을 하지 않고 우리가 공간이 있댔죠. 그 공간이 뭐예요? 내 사명대로 반응하는 삶. 내 사명, 공간에 써서 내 사명대로 반응하는 삶을 사는 거. 그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신체적 쇄신을 하면. 습관이 주도성. 그래서 우리가 그때 김승호 회장이 얘기했는지 법률스님의 기억이 내가 잘 안 나는데 의욕이 없는 사람. 그 무엇에도 흥미가 없는 사람은 운동을 시켜라. 이 말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게 된다는 것은 매일의 개인적 승리를 가져온다. 또 영적 차원 쇄신을 한다는 것은 습관이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는 습관이랑 엄청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자, 우리가 정신적, 지적 차원을 쇄신한다는 것은 지적 차원을 계속 학습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천력을 엄청 높인다는 거예요. 실천력을. 그래서 소중한 걸 소중하게 다루는 능력이 습관 3. 소중한 거 실제 다루는 능력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470페이지 우리가 계속적으로 교육에 참여한다는 것은 지식이 증대될 뿐만 아니라 이게 진짜 중요하죠.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많이 생기는 것이다. 우리가 쇄신한다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굉장히 많이 생긴다는 것이다. 경제적 안정은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경제적 안정은 현재 내가 밥 벌어 먹고 있는 거기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나오냐? 내 생산 능력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나의 생산 능력. 나 직장 있는 데가 아니고 그 직장이 정말로 나에게 계속 기회를 제공한다면 내가 뭐 하셔야 된다? 내 생산 능력을 계속 쇄신하셨을 때 유지 또는 성장했을 때죠. 그죠? 그럴 때 된다. 따라서 이것은 부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부를 창출하는 능력이다. 쇄신은 부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부를 창출하는 능력이다. 고기를 잡을 줄 아는 것이다. 나의 생산 능력을 계속 갈고 닦아야 한다. 그런 거예요. 자, 470페이지 맨 밑에 보자. 말하자면 쇄신의 시간은 우리로 하여금 풍요의 심리란 패러다임을 가져다 준다. 진짜 중요한 말이에요. 나는 항상 결핍의 패러다임, 가난의 패러다임. 나 왜 자꾸 나는 나랑 경쟁하려고 하는데 왜 자꾸 쟤랑 경쟁이 되지? 나 진짜
나 들었는데, 나 공부했는데, 나 진짜 어제 나랑 경쟁하고 싶은데, 왜 자꾸 사람만 나타나면 자랑 경쟁에서 이기고 싶지? 그 빙고네. 그죠? 결핍의 저식이잖아요. 패러다임이잖아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쇄신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하지 않아서 그래요. 날마다 새롭게. 쇄신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매일매일, 날마다예요. 쇄신의 가장 중요한 단어. 나 어제 했는데, 나 책 한 일주일 전에 읽었는데, 안 읽은 것보다 낫잖아. 그런 느낌 없어요? 내가 이 앞에는 막, 안 읽었는데, 내가 막 일주일 전에 막 한 페이지 읽었다. 그쵸? 그러면 뭐, 마음이 뿌듯해가지고 막. 그죠? 우리가 탱쿠아를 일주일 전에 했어. 그 탱쿠아 일주일 전에 한 게 지금까지 막 울고 먹고 있어. 자, 피아노 선생님 얘기해 드렸죠. 우리 준호 피아노 선생님. 그것과 동일한 것이. 지나갔어요. 지나갔다고. 근데 내가 감정적으로 하지 않았던 것을 한 것에 대한 내 감정일 뿐인 거지, 쇄신은 아닌 거죠. 날마다 새롭게는 아닌 거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원점. 자, 제2의 천성이 될 때까지 해야 된댔죠. 제2의 천성이 될 때까지. 근데 내가 현상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예를 들어 우리 거진다 여성이니까 제가 이런 예시를 봐드릴게요. 뭐가 섭섭해. 혹은 질투가 나. 시샘이 나. 음. 그 다 뭐예요? 쇄신 안 하고 있다 소리입니다. 그것과 이것은 따로이지 않아요. 내가 날마다 새롭게 나라고 하는 사람을 갈고 닦으며 우리 쇄신의 포커스는요, 나 자신이거든요. 쇄신을 남한테 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쇄신은, 쇄신이라고 한 단어는 그 포커스가 오직 나예요, 나. 내가 나를 갈고 닦을 수 있지. 내가 타인을 어떻게 시킬 수 없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내가 누굴 보면 세민하고 질투가 나고 화가 나고, 어? 감정이 안 좋고, 이기고 싶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타인과 비교했기 때문에 질투나 이런 것들이 그런 감정이 생기는 거잖아요. 왜 타인과 비교를 했을까요? 풍요의 심리가 없어서. 왜 풍요의 심리가 안 생기는데? 쇄신 안에서요. 날마다 새롭게. 시험 중에 날마다 새롭게. 매일매일. 매일매일. 오케이? 자, 그래서 쇄신은 풍요의 심리를 가져다 준다. 그래서 차이가 너무 좋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차이가 불편하고 힘든 게 아니라 차이가 좋게 느껴지고 소중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쇄신하면 지혜를 갖게 된다. 중요하죠. 쇄신하면 지혜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쇄신하면 상대방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돼요. 자, 쇄신하면 시너지적 상호 의존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기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베이스. 근데 상대도 쇄신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승승의 시너지가 엄청나게 폭발하는 거죠. 폭발하는 거죠. 그죠? 자, 471페이지 나선형 상승. 나선형 상승. 자, 나선형 상승의 가장 중요한 것은 원칙이에요. 원칙. 자, 우리가 나선형 상승을 하려고 하면 이 허리케인 생각해 보시면 허리케인이 나선형 상승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허리케인 영화 보셨죠? 나선형 상승. 그 중심은 고요하죠. 중심은 그게 없잖아. 고요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바깥으로 주는 영향력은 엄청나잖아요. 허리케인. 다 쓸고 가잖아요. 허리케인이 되면 나선형 상승이 가능하면 초토화시킨다. 그러니까 극적인 표현,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거. 나선형 성장.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원칙을 가지고 날마다 새롭게. 이 원칙이 뭡니까? 우리가 7가지 습관 1, 2, 3, 4, 5, 6, 7로 하셔도 되고 4가지 쇄신, 4가지 차원의 쇄신으로 잡으셔도 돼요. 그 원칙이 있어야 나선형 상승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 원칙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업 앤 다운, 성장,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쵸? 그래서 이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자기 쇄신이란 원칙이며 과정이다. 일관된 발전, 동그라미 주세요. 일관된 발전을 가져올 수 있죠. 그리고 우상향 밑에 보시면 상향적으로 이동한다. 자, 인간만이 가진 첨부 능력이 뭐다? 양심. 자, 인간이 가진 네 가지 첨부 능력 기억하십니까? 자극과 반응 사이에 우리는 이 인간이 가진 네 가지 첨부 능력으로 반응을 선택할 수 있다. 뭐예요? 자아의식. 내가 나를 볼 수 있는 능력. 내가 이런 생각을 하네. 내가 이런 마음을 먹었네. 이런 마음이네. 이런 거. 내가 나를 볼 수 있는 능력. 유체이탈에서. 또 상상할 수 있는 능력. 상상할 수 있는 능력. 그다음에 양심. 고유의 양심. 고유의 마음.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나는 고유의 마음이 있어. 그다음에 독립의지.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 이 네 가지에 의해서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을 사용해서 우리가 내가 원하는 반응, 즉각적인 반응 말고 나라고 하는 사람의 필터링을 거친 반응. 자, 보세요. 스티븐 코비 뭐라고 했냐면 9대1 법칙을 얘기했어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일의 효과밖에 없어요. 그 일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것 같지만 실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일의 영향력밖에 없다. 그러면 9의 영향력은 무엇인데? 선택이에요. 반응. 내가 그 일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했느냐가 어떤 결과의 90%를 차지한다. 90%. 그 일 자체가 주는 결과는 영향력이 1밖에 없어요. 90%는 누구를 통과했느냐잖아. 똑같은 일이 A하고 B하고 일어났는데 A라는 사람을 통과했을 때는 이렇게 되는데 B라는 사람을 통과하니까 이렇게 된다.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가난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 중에. 전 다 가난하다 생각해요. 왜? 우리 앞에 세대가 전쟁통이었잖아요. 우리 부모님, 뭐, 요 세대가 다 가난했죠. 거기에 뭐 이건희 아들 정도 되는 거, 뭐, 정주영 아들 정도 되는 사람이 우리가 만나는 사람 중에 몇 명이 있겠어요? 없잖아. 없어요. 그러니까 다 가난했다고.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누구의 삶을 통과하니까 그 가난이 여전히 가난이고. 예를 들면, 누구의 삶을, 어떤 사람을 통과하니까 이제 부자가 됐다, 뭐 표현을 할까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 자체에 포커스할 필요가 없다. 왜? 90%짜리에 일자리 말고 90%에 집중해야죠. 90%. 그게 훨씬 현명한 거잖아요. 그렇죠? 90%. 근데 그 90%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이 나선형 성장에 있어서는 양심이다. 양심. 양심의 소리는 매우 가냘퍼서 짓눌러 버리기 쉽다는 거예요. 매우 가냘프대. 느낌 오죠? 양심의 소리는 매우 가냘프죠? 맞죠? 근데 너무 분명하다는 거예요. 양심의 소리는 굉장히 가냘프지만 굉장히 분명하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분명하다. 분명히 동그라미 치세요. 자, 양심은 우리가 올바른 원칙과 일치하는지를 파악하는, 이 파악이 중요하다. 파악하게 한다는 거예요. 알겠다고. 누가 아무도 나에게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알겠는 거지. 내가 오늘 안 한 거. 내가 오늘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은 거 아는 거죠. 타인이 알 수 있을까요? 타인이 어떻게 알아요? 타인은 몰라요. 내가 쇄신했는지 안 했는지, 일주일 전에 했는지 안 했는지, 여러분이 탱고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렇죠? 근데 자기는 안다는 거예요. 너무 정확하게. 파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원칙을 지향하도록 계속 나를 이렇게 양떼 몰듯이 몰아가는 기능을 한다. 양심이 그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자, 운동선수가 근육 훈련이 필수이듯이 학자에게 지적 훈련이 필수이듯이 의미 있고 주도적이고 성공적인 삶을 살고 싶은 사람에게
양심에 대한 훈련은 절대적이다. 내가 인생을 대충대충 살다가 막 죽을란다. 이게 아니라, 나 정말 한 번뿐인 인생이 소중하고, 내 가족이 너무 소중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지켜야 될 것이 있고, 지켜내고 싶은 게 있고, 그렇게 주도적이고 성공적인 사람에게 있어서 이 양심을 훈련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정직한 삶, 정직한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라는 신성한 양심의 소리가 내가 쇄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의 잘못이 발견될 것인가? 라는 측면이 돼. 누가 보나? 누가 알까? 이게 기준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쇄신하지 않으면, 그죠? 날마다 새롭게 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이거 저 사람이 알까 모를까가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들킬까 안 들킬까? 아, 이거 모를 것 같은데 대충 넘어가 이래 돼버린다. 그거 그렇지 않아요? 진짜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2의 천성이 될 때까지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것을 인내심을 가지고 하셔야 되겠어요. 장난 아니죠. 어떻게 보면 장난 아니죠. 그러니까 이만큼 우리가 노력을 했었어도 아주 잠깐 부지부식간에 에이 이거 모를 거야. 이게 기준이 돼버리잖아요. 내 양심에 무엇이 옳고 그른가가 기준이 아니라 아 이거 아무도 모를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숨은 안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날마다 새롭게 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 악마가 항상 요 옆에 있어. 내 옆에 항상 악마가 있다잉. 그쵸? 그래서 예쁜 정원을 갖고자 하는 사람은 내 인생이 예쁜 정원이고자 하는 사람은 잡초가 자랄 자리를 결코 남겨두지 않는다. 내 마음의 0.1%도 남겨두지 않는다.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어, 사지는 것. 내가 쇄신하지 않으면요. 그냥 사라지는 거죠. 내가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사지는 삶이 되는 거예요. 결국 내 시간이 아니고 내 인생이 내 인생이 아닌 그래서 주도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쓰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시간이 흘러가 버린 사람. 시간을 내가 2시에는 4시에는 5시에는 이게 아니라 오늘 어머야 벌써 7 이렇게 돼버리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 나성형 성장에는 지름길이 있다 없다? 없다. 지름길 없다. 뭐 된다? 뿌린 대로 수확을 거둔다. 뿌린 대로 수확을 거둔다. 어. 자, 그래서 어 이렇게 할수록 내가 쇄신을 할수록 그렇게 쇄신할수록 세상 일에 대한 판단력이 굉장히 나아지고 우리가 가진 패러다임, 즉 지도가 굉장히 정확해지고 나선형 상승에 따라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양심을 교육시키고 그 양심에 순종하는 삶. 그러니까 정직한 삶이에요. 자기 쇄신의 과정을 부지런히 실행해야 된다. 그래서 맨 마지막 473페이지 맨 마지막에 우리는 발전을 꾸준히 지속하려면 학습, 결심, 실천. 이게 학습, 결심, 실천, 학습, 결심, 실천. 이게 나선형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 차원. 네 가지 차원의 학습, 결심, 실천해야 돼요. 신체, 영적, 정신적, 사회, 감정적. 날마다 새롭게. 이것을 이 네 가지 차원의 실천을 네 가지 차원의 쇄신을 어떻게 실천해야 됩니까? 머리로, 몸으로, 몸으로. 제일 중요한 건 몸으로예요. 몸으로 실천해야 된다. 그래서 474페이지 맨 마지막에 질문. 자, 이게 최종 질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책을 마치면서 자, 매주 네 가지 차원 모두에 대해 홈날을 가는 거, 쇄신하는 거죠. 자기 쇄신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을 기록하고 이를 실천하는 약속을 하라. 그리고 이를 실천한 성과에 대해서 스스로 평가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질문까지가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끝으로 우리가 7가지 습관에 대해서 대막을 내리게 되고 2월 1일에 제가 돌아오니까
2월 2일부터 다른 우리가 더불어산 자본주의를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고 애쓰셨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제가 이렇게 대단한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분 한 분들께.